안녕하세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슈어드 IT 장도환입니다. 오늘은 스토리지 암호화 기술 적용 여부에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스토리지를 신규로 도입할 때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의 질문이었는지 바로 보겠습니다. 슈어드 IT 묻고 답하기 게시판으로 와서 최신 질문 순으로 정렬을 했고요. 이 중에서 함께 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제목은 스토리지나 서버 신규 도입 시 암호화 적용하는 편인지요? 이고요.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토리지 신규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초기 세팅 시 암호화 적용에 대해 고민이 생겼다고 하시면서 스토리지 엔지니어는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암호화 적용을 하지 않는데 약간의 성능 하락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델 테크놀로지스의 유니티 스토리지 도입을 준비 중이며 제공되는 암호화 기술은 D@RE, Data at Rest Encryption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조언을 구하고 계신데요. 회원분들은 어떤 답변을 달아주셨는지 볼까요? 스토리지를 암호화한다는 게 생소해 보인다며 DB에서 일반적으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단에서는 거의 안 한다.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한다. 암호화 여부에 따른 속도 저하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하다며 일반적으로는 안 하고 필요한 경우에 범위를 지정해서 파일, 디렉토리, 볼륨 단위로 걸긴 하며 성능 하락이 당연히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DB에 넣고 해당 테이블만 암호화하는 게 일반적이고 파일 암호화는 보통 외부 유출 방지용으로 사용하는데 암호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막는 게 일반적이다. 스토리지 암호화 기능은 대부분의 제조사에서 지원하나 성능 영향 때문에 권장을 잘 하진 않는다며 DB에 민감 데이터가 있는 경우 보통 DB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스토리지 자체의 암호화는 잘 안 한다. 저장 장치에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경우라면 암호화가 의무사항이라며 암호화에도 다양한 기법, 방식이 있다. 보안을 강화할 목적이라면 암호화하는 것이 좋겠다. 스토리지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중요도, 정보보호 준수 정책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보통 스토리지에 암호화하는 경우는 랜섬웨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그래서 보통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사용한다. 솔직히 스토리지의 암호화까지는 필요 없고 백업만 잘 해두면 될 것 같다 라고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회원분들의 답변 내용을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스토리지 자체에 대한 암호화는 성능 하락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며 민감 데이터가 저장되는 DB에서 자체적으로 암호화하는 편이라고 하셨고요. 정책 준수 등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능 저하를 감안하고서라도 암호화하는 게 맞다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자님께서도 피드백을 남겨주셨는데요. 새로 도입하는 스토리지는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사용하기 위함이라 문서 중앙화의 암호화 혹은 그에 준하는 보안이 적용되어 있으면 스토리지 자체에 대한 암호화는 안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하시는군요. 이번 질문에서 언급된 스토리지 암호화는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회원분들께서 성능 저하를 우려해 암호화를 권장하고 있진 않으신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암호화가 무엇이고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왜 스토리지 성능이 저하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라는 것은 데이터에 담긴 내용을 알아볼 수 없는, 이해하기 힘든, 의미 없는 문자열로 변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데이터는 복호화, 즉 암호화를 풀 수 있는 키가 없으면 원본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암호화를 하면 보안이 좋아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 업무에서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에 중요한 데이터를 입력할 경우 이 엑셀 파일의 내용을 누가 함부로 볼 수 없게 하기 위해 뭘 하나요? 엑셀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죠. 그럼 그 파일을 열어보기 위해서는 암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암호를 알아야 파일을 열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암호를 설정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 서비스에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패스워드, 그 패스워드랑 같은 개념입니다. 스토리지에 적용되는 암호화 기술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스토리지 암호화 기술은 파일을 누구나 열어볼 수는 있습니다만 파일 내용이 변해서 원본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엑셀 파일의 1행 A열에 이메일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2행 A열에 abcde@abc.com 이라고 이메일 주소를 적은 후 저장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에 암호를 설정하면 엑셀 파일을 열 때마다 설정한 암호를 올바르게 입력해야만 엑셀 파일의 내용, 1행 A열의 이메일, 2행 A열의 abcde@abc.com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 기술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엑셀 파일은 열려요. 열리는데 그 1행 A열의 값인 이메일이 72572dbex 뭐 어쩌고저쩌고 엄청나게 긴 의미 없는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행 A열의 값인
abcde@abc.com 역시 A8F51F496482 등등 이런 식으로 매우 긴 문자열로 변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 없는 문자의 나열이 이메일인지 abcde@abc.com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데이터에 적용되는 암호화 기술입니다. 그럼 암호화 기술이 뭔지는 알아봤고요. 왜 암호화가 데이터 보안을 강화시킨다는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암호화 기술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 회사 스토리지에 견적서라는 폴더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 견적서 폴더에 저장하는 모든 견적서는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에 우리 회사에서 견적서를 빈번하게 작성하고 수정하는 영업대표들은 접근해서 데이터를 조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업대표들이 이 견적서를 조회할 때마다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한다면 엄청 불편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스토리지 관리자는 영업대표들에게 이 견적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열람할 수 있는, 암호화되어 저장된 파일을 복구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때 영업대표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암호화 키입니다. 영업대표들은 스토리지로부터 제공받은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암호화된 파일을 복구화시켜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암호화 키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나스를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업대표가 협력업체에서 미팅하는 도중에 계약서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사 나스에 저장된 계약서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계약서 1 docx 파일을 열람을 해야 하는데, 계약서 폴더는 법무팀 직원들만 접근할 수 있고 영업대표는 접근할 수가 없다라고 해봅시다. 영업대표에게는 이 계약서 폴더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암호화 키가 없어서 계약서 파일을 열어봐도 이상한 문자열로만 가득하기 때문에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영업대표는 당연히 스토리지 관리자에게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는 권한을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겠죠. 그럼 스토리지 관리자는 스토리지 관리자 메뉴에 들어가서 스토리지에 접근할 수 있는 영업대표의 계정을 별도로 생성을 하고 이메일로 알려줍니다. 그럼 영업대표는 나스의 이 계약서 폴더에 접근해서 메일로 전달받은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겠죠. 그러면 나스에는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순간 이 나스에서 계약서 폴더에 저장된 파일을 복호화할 수 있는 암호화 키가 담긴 세션 쿠키를 발급해서 영업대표가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저장을 합니다. 이 쿠키에 있는 토큰이 바로 암호화 키이고요. 그럼 이제 영업대표의 브라우저에는 암호화 키가 저장이 되어 있고 나스의 계약서 폴더에 담긴 계약서 1 docx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이 스토리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폴더의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는 그 암호화 키 토큰 값과 영업대표의 브라우저에 저장되어 있는 토큰 값을 비교합니다. 당연히 일치를 하겠죠. 그래서 영업대표는 계약서 1.docx 파일을 정상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외부에서 영업대표가 내부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급하게 계약서 2.docx 파일을 열어봐야 하니 링크를 메일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nas.storage1.sharefolder1 계약서 2.docx와 같은 URL이 영업대표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영업대표는 이 URL을 클릭을 할 거고요. 그때 영업대표 PC의 브라우저는 가지고 있는 암호화 키 토큰이 있는 쿠키를 이 nas.storage1.sharefolder1 계약서 2.docx URL과 함께 스토리지에 전달을 합니다. 이때 이 웹브라우저는 쿠키를 그 파일 URL 뒤에다 붙여서 스토리지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쿠키를 숨겨진 상태, 즉 노출이 되지 않은 상태로 스토리지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 키 토큰은 당연히 안전하겠죠. 그리고 스토리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 키 토큰 값과 이 웹브라우저가 보내온 토큰 값을 비교한 뒤에 일치한 것을 확인하고 영업대표의 브라우저에게 nas.storage1.sharefolder 계약서 2.docx 파일을 복호화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때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쨌든 이렇게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하고 접근하려는 사람에게는 암호화 키를 생성해서 보내고 그 암호화 키를 가진 사람이 이 파일에 접근하면 키를 사용해 복호화하는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토리지에 적용되는 암호화 기술에 대한 개념과 간단한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런데 스토리지 암호화 기술에 대해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 키에는 두 종류가 있고 그 키를 잘 관리할 수 있는 또 별도의 솔루션도 있다는 것, 그리고 일반적으로 데이터 암호화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마스킹. 이 마스킹은 무엇이고 스토리지에 적용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암호화 기술과 이 마스킹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